오늘은 2025년 8월 26일 기준 최근 발표된 국내 경제 이슈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출생아 2년 연속 증가 전망, 출산 정책 변화 시동. 올해 대한민국에서 출생 예정인 아기의 수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 고용 동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 4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28만 3천 명보다 2만 1천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015년 이후 줄곧 감소해오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집계됐고 합계 출산율도 0.72명에서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만 예정자 중 일부는 유산이나 임신 중절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년의 82% 내외가 실제 출생아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생아 수의 증가세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출산 연령층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직장인 등 고용 안정계층의 출산 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30세에서 34세까지의 여성분만 예정자 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1만 1,000명 늘었고 35에서 39세, 25에서 29세에서도 각각 8,000명, 700명씩 증가하는 등 3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합계 분만율이 0.03명 증가한 0.75명을 기록해 자영업자나 플랫포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등 비정규 영역에서는 육아 출산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출산 장려만이 아니라 고용 형태와 소득 안정성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출생률 반등의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기초연금절세통장 등 복지정책 변화. 가장 많이 본 기사 기반으로 요약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기존의 절세통장 등 각종 세제 혜택 상품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는 국가복지 재정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노년층의 자산관리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초과 소득 고령층이 세제 혜택만 누리는 구조를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 아파트 매수자 연소득 급상승. 2025년 2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9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수자는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중산층 이하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재개 소식입니다. CJ그룹 2세 복귀, 산업 생태계 변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이선호 실장이 6년 만에 계열사에서 지주사로 이동하며 미래 사업 발굴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주요 대기업 그룹의 2세 경영 승계와 신사업 전략 변화가 국내 재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IT, 바이오, 식품 등 지속 가능성 중심의 경영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출생아 반등, 복지 정책 변화, 부동산 시장, 재개 소식까지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